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원주 낮 기온 오늘 최고 2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동 지역은 또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겠다고 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한낮에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운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좀 앞으로 문학창의도시로서 원주가 어떤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가 급감해 있었습니다만은 또 국가정부재난지원금 또 지자체의 지원금 등 좀 많은 또 소비 진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강원도 내 이슈와 또 주요 소식들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도내에서 수도권발 감염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지난 8일 서울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밀착 접촉자 1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에 국비 46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과 또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경험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과 휴업자 등입니다. 강원도민들의 지방세 부담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한 세입 세출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82만 3천 원으로 이는 2015년에 56만 2천 원에서 4년 만에 40% 이상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원주시가 최근에 또 운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학창의도시로서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시킬지 궁금한데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오원지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원주시가 유네스코 지정문학 창의도시로 선정된 게 작년 언제쯤이었죠? 지난해 10월 말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이요. 그때 예. 우리 또 위원장님과 함께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또 역할을 맡으셨죠? 예. 유치위원회였나요? 예. 예. 유치위원회에서 또 이제 운영위원회로 또 예. 계속해서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이 문학창의도시를 이제 그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그 위원장님은 이게 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문학창의도시 역할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17년 전부터 네. 원주투데이를 포함해서 한 6, 7개 기관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합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학과 관련해서 이 책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도시를 원주시가 이제 가입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원주시의 문화 저력으로 크게 3가지를 꼽게 됐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박경리 선생님, 그 다음에 그림책 도시, 그 다음에 한 책 읽기 사업이 원주시의 그 창의도시, 문학 창의도시에 가입하게 된 주요한
어떤 그 문화적 자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참여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딱 가입하는 순간에 전 세계 246개 도시와 동시에 파트너십을 갖게 됐다? 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원주시의 도시발전 방향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예. 이야기하는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어떤 그 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떤 도시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 앞으로 또 방향으로 일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네트워크는 이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학이잖아요. 예. 그 외에도 뭐 공예 민속, 뭐 디자인, 영화, 미식, 뭐 그다음에 뭐 미디어 아트, 음악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문학 분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28개 나라에서 39개 도시가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잘 아는 도시하면 뭐 영국 에딘버러, 이탈리아의 밀라노, 네. 그다음에 체코 프라하, 예. 뭐 이런 도시들이 가입돼 있거든요. 많이 들어본 도시군요. 예. 예. 이런 도시들하고 이제 원주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일에 도시 간에 협력을 하려면 뭐 MOU도 맺고 만일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도시 간 협력입니다. 그리고 도시 간의 경험 공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활발한 국제 교류, 국제 도시들 간의 교류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 예. 운영위원회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운영위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창의도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 정책 수립하는 부분을 자문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상설기구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상설기구는 아닌데요. 예.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수립 과정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래요. 그 큰 방향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 수렴하고 또 이제 거버넌스, 또 시민사회 또 의견들을 이제 취합한다는 것인데, 예. 이게 뭐 방법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추상적이기도 한데,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운영 방향을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지요? 우선은 이제 올해는 시민들이 창의도시를 모르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창의도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뭐 이런 역할에 올해는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6월 30일 날 저희가 창의도시 원주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갔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창의도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의 세미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좀 많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사실 몇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을 작년에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가 유네스코 가입 확정이 안 된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6월에 운영위원회가 이제 처음 발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상 뭐 그 예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떤 제반 준비 작업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이제 홍보를 하고 틀을 잡아놓는데 이제 만족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사업 계획을 낼 때에, 그러니까 신청서 낼 때 이제 국내 사업, 국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은 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국제사업, 국내사업 좀 분류해서요. 또 예산이 이제 수반된다는 전제하에 뭐 네. 어떠한 그 계획들이 현재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국내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게 세 가지, 이제 국내 이니셔티브 해갖고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평화문학상 제정, 네. 그림책으로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 그다음에 문학하고 원조 한지를 연계한 창의산업,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교류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아랍 국가와의 문학교류, 그리고 국제토론 개최, 그다음에 해외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었습니다. 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텝을 밟아 예. 나간다는 것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건 이제 세부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또 이제 창의 도시에 또 어울리는 어떤 그 위상이랄지요, 어떤 브랜드 가치를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시로서. 예. 최종적으로 그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창의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창의도시는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지속 가능한 도시거든, 도시 발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런 도시? 그것이 저는 이 창의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원주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장 이 꿈꿨던 그런 소망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원주 시민 누구에게나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소망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그 목표와 예. 또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도 우리 또 시민들에게 많이 또 홍보하시고 알려주셔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오원지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 지역 내 소비 동향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2, 3월, 3, 4월은 정말 소비 침체가 엄청났고요. 그 뒤에 또 이제 정부 지난 지원금, 또 이제 지자체 지원금 등이 좀 긴급 수혈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튀었다라는 또 분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또 상황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직후였죠. 지난 3월까지는 이 소비 심리가 정말 동결, 빙하기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죠.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동안 강원 지역의 소비자들의 지출은 실제로도 크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9일 확인된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의 지난 3월 신용카드 지출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지출액은 1년 만에 20억이 넘는 금액이 줄은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3월보다 8.9% 감소한 금액입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소비는 의류와 가전제품이었는데요. 식료품 지출은 같은 기간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식료품 사재기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상황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상인들에게 들어봤습니다. 2월, 3월, 제일 안 될 때가 3월, 4월 그때 너무 안 됐었고 평소에 뭐 한 3분의 1분이 안 됐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5월 달에 나왔나? 한 4월 한 말쯤부터 그때쯤부터 조금 낮은 것 같았어요. 코로나가 걸렸을 때 안 될 때 비하면 거의 배는 되지 뭐, 그죠? 그게 좀 많이 좋아졌죠. 거의 그것스러우지 뭐 다른 것은 지금. 근데 걱정이야.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되는 거지.
2~3월은 그때는 없었죠.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전부터도 이제 쭉 안 되는 추세였는데 1월부터 해서 한 3월까지? 그때 이제 겨울은 의류는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원래도 비수기였으니까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더 안 되고 확실히 달라요. 재난지원금 하신 다음부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확실한 건 재난지원금 지급된 다음에 굉장히 많이 2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효과 좋아요.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얘기 하실걸요? 네,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실하다.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아까 걱정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재난지원금 다 쓰면은 다시 또 어려지지 않을까라는 또 목소리도 있군요. 자, 아무튼 그 신용카드 지출액을 보면은 이 소비 행태 분석이 또 많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소비가 일단 줄었어요. 어떤 품목이 줄었는지 또 소비가 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죠. 네, 의류를 포함한 잡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보다 무려 32.9% 줄었는데요. 의복이나 화장품, 안경 등의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지출액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보다 12.7%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꺼려하면서 종합병원에서의 신용카드 지출액 역시 17% 이상 줄었는데요. 백화점의 경우에도 소비 감소로 인한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강원도 내 백화점에서의 지난 3월 신용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9.5% 줄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3월까지의 통계치 위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가 가장 바닥이었어요. 그 뒤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좀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었다. 아무튼 이런 분석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점과 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안경과 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강원도 내 신청 가구 가운데 95% 이상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4월과 5월 강원도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강원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강원도의 분석인데요.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경제는 혈액순환과 같다고 하죠. 어디선가 막히면 탈이 나게 마련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그 막힌 곳을 일시적으로 이제 풀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면서요. 이런 그 지원금 이 어떤 필요성 문제가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많이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가 오늘 이제 토론을 여는군요.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차별 현황 및 대응 방안.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의 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가 오늘 오후 2시 강원도 인권센터와 강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강원도 장애인 부모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인데요. 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필요한 토론회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또 아직도 지금 여러분이 한 장씩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도 온라인으로 또 진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채팅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답변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 토론회 또 검색을 해보시면 실시간 시청과 또 토론에 참여도 가능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또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주시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동 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매 개변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참여할 기업과 학원, 단체 등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대상은 원주에 주소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기업, 학원, 단체 등인데요. 자매 개변 대상은 원주시 거주 4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고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단체 등과 자매 결혼을 맺게 되면요, 이 다자녀 가정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자매 결혼 기업, 학원, 단체는 다자녀 가정의 현금과 물품 후원, 학원비 감면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 금액만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연계 지정 기탁 형식을 통해 연말 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만 기업 학원 단체는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자매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공동 육아 실천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단체나 또 가정 양쪽에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자,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한국광해관리공단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2기 대학생 기자단이군요. 미래코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열었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제2기 대학생 기자단 미래코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공단 측은 국민과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코 크리에이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학생 기자단은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상지대, 강릉 원주대 학생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자문 기자단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대학생 기자단은 앞으로 6개월간 개인 및 그룹 취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발대식에는 공단에 대한 소개와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 활동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고요. 단합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강원도 내 지역 인재들과 소통하며 공단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